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어서 반도체 종목 HPSP까지 함께 매수했는데요. 이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5위에 등극한 HPSP 4위에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 약세를 보였던 에코프로 그룹주 2위와 5위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가장 큰 관심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이제 넘어설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3위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기준 외국인이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금융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의 모든 약세는 선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벚꽃 배당 기대감 속에 신한지주, KB금융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포스코 DX를 이어서 4위와 5위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 오늘은 함께 선택했고요. SF 반도체까지 5위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종목으로는 오히려 실적 악화 전망이 나왔던 삼성, SDI와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함께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역시 어제부터 금융주 신한지주와 KB금융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기준 기관의 선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금융주를 더 추가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금융주가 들어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4위에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5위에는 CGN 제약바이오 종목까지 함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일 기준 이 개인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AD 테크놀로지, 이렌식스, LH 세미콘, T 로보틱스, 대한항공 이렇게 반도체와 로봇, 이 항공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경쟁 당국에서 이 항공주, 이 M&A 이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 전해진 가운데 대한항공 집중하고 있고요. 이 로봇도 이 삼성전자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렌시즈, T 로보틱스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수급을 통해서 어떤 특징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금융주를 계속 사네요. 금융주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임순재 교수님. 일단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네. 그 뭐 배당에 관련된 뭐 그런 분야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금융주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BR이 좀 상당히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매수세를 좀 유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 주요한 인물 네. 중에서 이 금융주의 이 뭐라죠?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네.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일단 물론 이제 영향은 단기적으로 있을 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산업 자체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제 산업입니다. 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그러니까 배당이나 뭐 여러 가지 수익성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행동주의 펀드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기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 종목들 하나씩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교수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뭐가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럼 바꾼 종목을 한번 네,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파인엠텍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파인엠텍. 지난번에도 이제 코리아 FT를 준비를 했었는데 LNF가 나와가지고 네네. 제가 그때 말씀 좀 잘못 드렸는데 이제 파인엠텍 주가 예, 예. 오늘 좋네요. 예,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힌지가 이제 내장 힌지가 있고 외장 힌지가 있습니다. 근데 외장 힌지 같은 경우는 KH 바텍이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힌지를 파인엠텍이 만드는데 이제 외장 힌지까지도 파인엠텍이 만든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면서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년에 납품은 되지가 않았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연기가 되면서 납품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 힌지까지도 납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관련돼서 이제 파인엠텍이라든지 세경하이테크
마이크 같은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뭐 다들 관심이 있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림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AI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때 드림텍이라는 이 하드웨어 쪽도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드림텍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고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아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살짝은 소외돼 있지만 앞으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테이버 고수의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고르셨죠? 제가 오늘 KB금융을 말씀을 드리려고 금융주 가지고 가져왔는데 오셨네요. 아까 전에 저쪽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일단은 지금 1월 17일 날 국내에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대책으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골자가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일본의 이제 니케이 지수가 오른 이유 그 근거를 보니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PBR 한 배 이하 기업들 각오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뭐 주주환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발표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좀 더 이제 일본 증시가 좀 불타올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것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그런 정책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어찌 보면 일본 정부, 일본 중앙은행, 일본의 연기금이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발이 전반적으로 먹혔으나 한국 같은 기준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약발이 먹힐 거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오너십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그런 기업들 놓고 보시면은 이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KTNG도 마찬가지일 거고 약간 우리가 소유분산 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고배당주도 마찬가지죠. 고배당주인데 주주 가치가 좋은 그런 기업이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수급을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또 주주 환원에 대해서 관련된 ETF 또 지수를 출시하겠다라는 이런 이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KB금융 오늘 금융주의 움직임들이 또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수급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선재 고수님. 네, 저는 엔터 중에 JYP. JYP. 네. 네.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다음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쵸. 있는데요. 뭐 중국 뭐 앨범 판매가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게 이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뭐 단기적인 영향일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뭐 큰 영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데뷔하는 이제 비처가 이제 1월 26일 날 데뷔가 이제 그러니까 데뷔가 확정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국적의 이제 멤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글로벌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유니버셜 그룹의 리퍼블릭 레코드와 지금 합작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이제 프로모션이 진행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처가 이제 활동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후에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현지 보이그룹도 올해 내에 지금 데뷔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도 그러니까 국내 이제 걸그룹뿐만 아니라 걸그룹 보이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이제 기반을 둔 이제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뭐 높게 생각해 보셔도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박진영 CEO가 이제 한 50억 정도 지금 자사주로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은 뭐 주가 흐름으로 보면 이제 뭐 더 빠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좀 하락했죠. 물론 많이 오르고 나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과연 우리가 접근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또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고수는 방금 전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규 고수의 파이넴텍 그리고 테이버 고수의 KB금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